헤헤. 저 잘 보이세요? 여기 있을 테니까, 네. 혹시 잘 안 보이시면 말씀해 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토론교육연구협회 지은주 대표고, 꿈꾸는 몸결 온라인 독서 토론 수업, 이제 지은주 대표입니다. 우선 제 소개를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지금 한국외국어대학교 언어학, 그러니까 심리언어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사 과정을 수료했고, 지금 이제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 작년부터 좀 본격적으로 꿈꾸는 봄결 수업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은 좀 선생님들이 다 나눠지셔가지고 수업을 담당하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수업이 이제 기초반, 음, 기초반 수업이 있고, 그리고 토론반 수업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심화반 수업이 있는데, 저는 이제 토론 실전반하고 심화반 수업을 주로 담당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설명드릴 내용은 토론 기초반하고 토론반의 차이점, 그리고 왜 토론반을 조금, 중학교 올라가기 전에 좀 했으면 좋겠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자, 우선은 여기 보시면 과정별 수업 내용을 좀 간단하게 우선 요약을 해드렸습니다. 기초 글쓰기 반, 토론 기초 반, 토론 실전 반 이렇게 우선 세 개의 단계를 볼 텐데요. 지금 기초 글쓰기 반인 친구들도 있어요. 예. 기초 글쓰기 반에서는 우선 크게 큰 목표가 이거예요. 상대가 이해할 수 있는 글을 어떻게 쓸까? 다시 말하면 상대가 이해할 수 있는 글을 쓰자. 이게 목표예요. 그리고 그 연습이 끝나게 되면 토론반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토론반에서 어머님들이 제일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토론반에 가면 토론을 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는 토론 실전반에 가기 전까지는 토론할 일은 거의 없어요. 예. 왜냐면 토론 기초반에서는 계속 토론 준비를 해요. 어, 이제 제가 다년간의 이제 경험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토론을 시키면요 그냥 싸움만 나요. 애들끼리 별로 이렇게 건설적인 토론이 되지가 않고 그냥 뭐 자기네들끼리 물고 뜯고 막 네 말은 맞네 틀리네 막 그런 식으로만 토론이 되지 뭐 좀 이렇게 논리적인 그런 토론은 전혀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논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근데 그 논리를 막 정리하는 것이 바로 글이었어요. 그래서 그 글로 정리하는 연습을 주로 하게 되고요. 나중에 토론 실전반에서 토론 경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기초반에 대해서 조금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 예시로 여기 작품을 글을 조금 읽으실 거예요. 여기 혹시 글 잘 보이세요? 너무 작아요? 혹시 안 보이세요? 읽어드릴까요? 읽어드릴까요? 자, 시간을요 한 1분 정도 드릴게요. 요거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1분 드릴게요. 1분. 이거 이미 아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죠? 네. 이 작품이 이제 초등부 고학년 이제 신규로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레벨 테스트하는 작품이에요. 네, 그래서 요게 이제 1번 질문인데 한번 읽어보십시오. 수연이 어머님 다 읽으시면 알려주세요. 손 들어주세요. 네, 수연이 어머님 다 읽으셨대요. 네. 뭐 아마 비슷하게 읽으셨으리라. 그럼 이제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수연이 어머님. 네. 긴장되죠? 네. 질문 드릴게요. 1번입니다. 궁전 아파트 사람들이 행복한 이유는 무엇일까? 라고 했는데요. 이 중에서, 이게 지금 아이들이 실제로 쓴 거거든요? 이 중에서 제일 잘 쓴 게 누구 거인 것 같으세요? 몇 번째 거인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총 답안이 1, 2, 3, 4, 5, 6, 7, 7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몇 번이 제일 잘 쓴 것 같은지 한번 골라주시겠어요? 그냥 뭐, 느낌이 가는 걸로 해주시면 됩니다. 오, 서윤이 어머님, 네, 세븐을 딱
체크해 주셨어요. 네. 수연이 어머니 너무 신중하신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예. 몇 번을 하시겠어요, 수연이 어머니? 소리가 안 나요. 예. 말하고 싶지 않으신가 봐요. 예, 알겠어요. 예. 지금 서윤이 어머님께서 7번으로 해주셨으니까 7번으로 가볼게요. 7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이 행복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이 진짜 행복한 것처럼 행동했다. 예. 자, 그러면은 하나 더 질문을 드릴게요. 이 중에서 내용이 잘못된 게 있어요. 몇 번이 잘못됐게요. 요것도 한번 골라주세요. 예. 어떻게 말씀 안 하시면 상품 드려요? 예? 상품 드려야지 말씀하시나? 채팅창에 번호 찍어주셔도 되고요. 아, 이거 번호를 쓸 걸 그랬네. 그죠? 서윤이 어머님, 예, 발표 좀 해주세요. 왜 5번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마이크 크기라고 해야지. 음소거 해제 요청. 예. 잘하시는데 역시 에이스 서윤이 어머님. 예. 네. 아니에요? 알았어요. 예. 자, 5번을 보시면요. 부족한 것 없이 풍족하다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이 작품이요. 여기 이 궁전 아파트 사람들이 행복한 이유가 부족한 게 없고 풍족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 여기 중간에 검은 글씨로 나와 있죠. 그 자기들이 거기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주위 사람들이 와, 저 사람들 막 저렇게 좋은 아파트 사니까 진짜 좋겠다. 이렇게 부러워하니까 그래서 행복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네들 정말 좋은 데 살아가지고 행복한 게 아니라 남들이 부러워해서 행복하다라는 그런 포인트가 들어가요. 근데 아이들이 정말 이렇게 쓸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내용 파악이 안 되죠? 그러면 어때요? 이 아이는 지금 이 작품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 이 아이한테 이걸 설명해 주는 게 포인트가 아니고요. 그냥 작품 수준을 낮춰요. 왜냐면 이게 중학생하고 좀 다른데요. 중학생들부터는 아시겠지만 중학생들부터는 그 교과서에 나오는 문학이 되게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그 어휘 수준부터 엄청 까다로워지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부터는 저희가 해설을 해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중등부 갔는데 이거 뭐 어휘가 어려워서 뭐 그러면 지 수준에 맞는 걸로 또 도서를 낮추잖아요. 그러면 계속 그림책 읽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언제 고등학교 가가지고 그 수준에 맞는 책을 읽겠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들어가는 애들은 어쩔 수 없이 조금 어려워도 그 어려운 작품을 따라갈 수 있도록 계속 지도를 해주거든요. 근데 초등부는 그래도 좀 시간이 있어요.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질리지 않게 해주려고 작품이 이게 좀 어려워? 아, 그러면 계속 쉬운 걸로 해줄게. 좀 쉬운 걸로 해요. 대신에 우리는 이제 글쓰기를 봐야 되거든요. 근데 글쓰기를 보는 이유는 이거예요. 이 아이가 정말 이해했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보니까 뭐 지금 두 번째 거만 봐도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해서 이런 게 좀 뭐 문장이 마무리가 잘 안 됐고 띄어쓰기도 좀 그렇긴 하지만 내용 파악은 됐죠. 그러니까 요런 애들은 이거 작품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 애들한테 글쓰기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 작품 수준이 맞으니까. 그러면 이제 글쓰기를 훈련 어떻게 시키냐? 보실게요. 단계별로 교육이 들어갑니다. 자, 첫 번째 단계예요. 이유는 무엇인가요? 했을 때 이제 첫 번째로 애들이 보통 요 정도는 써요. 다른 사람들이 궁전 아파트에서 사는 것을 행복하다고 믿기 때문. 이렇게 때문으로 많이 마무리 짓죠. 여러분, 애들 다 그렇게 쓰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그럼 이제 저희가 딱 요거를 가르쳐 줘요. 첫 수업에서. 아, 때문이라고 썼구나. 우리 마침표 찍는 연습 한번 해보자. 그러면 이제 이다. 그럼 요거는요, 애들이 기가 막히게, 오케이, 콜 하면서 바로 알아들어요. 그러면 다음부터는 모든 문장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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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문이다 하면서 이게 완전히 습득이 돼요. 그래서 훈련이 완전히 빡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문장을 마무리 짓는 연습은 돼요. 그러면 한 가지 미션 클리어 했죠. 그럼 그 다음에 또 다른 거를 가르쳐 줘요.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 질문에 나온 표현을 한번 써볼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전 아파트 사람들이 행복한 이유는 뭐야? 라고 했을 때 애들이 무엇에 해당되는 것만 쓴 거잖아요, 지금. 행복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것만 썼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질문에 나온 표현도 좀 써보면 어때? 이렇게 제안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너무 쉬워요, 이게. 그래요, 알았어요, 할게요 하고서 바로 써요. 궁전 아파트 사람들이 행복한 이유는 바로 따오고 행복하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이것만 봐도 금방 글이 좋아지죠. 그러니까 딱 봤을 때 좋아져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잘했어. 그 다음에 그 다음 미션으로 또 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제는 우리 때문에 한번 없애볼까? 이렇게 시켜보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화들짝 놀라요. 때문에를 없앤다고요? 어떡해요? 그러면 이제 충격을 받아요. 때문에를 어떻게 없애지? 그럼 이제 알려줘요. 막 이렇게 알려줘요. 그러면은 요 문장 읽어보시죠. 다른 사람들이
궁전 아파트에 사는 것을 행복하다고 믿어서 사람들이 행복해. 이렇게 좀 순서를 바꾸면 이게 말이 되거든요. 이거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또 이게 돼요. 그러면 이유, 때문, 어떤 특정 어휘들을 저희가 안 쓰게 하는 연습을 계속 시켜요. 그러면 좀, 또 너무 촌스럽지 않게, 그렇게 또 문장이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계로 요걸 시켜요. 뭐냐면, 그러면 말이야, 그 궁전 아파트에서 사는 것을 왜 행복하다고 생각해? 그렇게 계속 질문을 던져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선생님들이 사실 이 질문을 던지는 게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얘가 이걸 모를 거라고 생각해서 질문을 던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얘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앞에서 얘가 만약에 이 학생이 뭐 좋은 곳에서 살아서 행복하다 이렇게 답변할 애였으면 이 작품 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작품에 대해서 100% 이해할 애기 때문에 이 작품을 하는 거 있는 건데 그러면 이 글쓰기에서 1번 질문, 2번 질문 이런 걸 주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글쓰기 거리를 주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내가 얘 글을 첨삭해주고 싶은데, 그냥 A4용지 한 2장 뭘 써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2장을 얘네가 지금 써올 수 있는 수준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하면 얘네가 글을 써올까? 그러면은 답이 뻔하게 정해져 있는 거를 얘네가 글을 써오게 하자.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글감을 질문을 막 한 5개, 6개를 줘요. 그럼 얘네들이 정답을 알아. 그러니까 그냥 막 쓰는 거예요. 근데 그 글감을 줄 때 얘네들이 다른 사람이 이 책을 안 읽었다고 생각하는 상태에서 설명을 해보게끔 한번 글을 써봐. 이렇게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이 글을 안 읽었다고 쳐볼게요. 옥상에 민들 것 다 안 아까 그 지문을 안 읽을 걸 그랬어. 그죠? 네. 그러면은 이제 그 상태에서 만약에 이걸 봤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 누구야? 궁전 아파트 뭔데? 근데 거기 사는 게 행복하다고 믿는 건 또 뭐야? 그래서 왜 행복해? 이런 거 다 궁금하잖아요. 책 안 읽은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의문들이 들 수 있다라는 거를 애한테 계속 인식을 시켜요. 그럼 얘가, 그런 거를 설명을 해줘야 된다. 콜. 하고서는 이제 그때부터 글을 써요. 그러니까 자기 입장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모를 수 있다라는 거를 계속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글이 이렇게 나와요. 자, 이건 이제 저희가 샘플 글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쓴 거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궁전 아파트에 대한 설명. 궁전 아파트가 뭐냐면 살기 편하고 시설이 고급이고 환경이 아름답기로 이름난 곳이야. 뭐 조금 더 설명하자면 슈퍼마켓도 있고 큰 놀이터도 있고 아름다운 공원도 있고 정자도 있고 연못도 있어. 그런데 그 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궁전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좋은 아파트에서 부자니까 분명히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부러워해. 그러니까 궁전 아파트 사람들은 궁전 아파트에서 살아서 행복한 게 아니라 주위 사람들이 궁전 아파트에서 사는 것을 부러워하기 때문에 으쓱해가지고 행복한 거야. 이렇게 글을 쓰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연습을 시켜요. 이게 기초 글쓰기 반에서 반복적으로 하는 훈련이에요. 그러면은 근데 이제 어머님들이 흔히 좀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 애들이 그러면 이거 글 쓸 때 어떻게 할까요? 책을 펴놓고 글을 쓰겠죠? 그쵸? 그러면 선생님 애가 책을 베낍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책을 베끼는 게 아니고요. 책에 나와 있는 표현을 이렇게 각색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걸 원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이게 박완서 작가님 문장이잖아요. 이런 문장을 여기서 나온 표현 이런 것들을 좀 써라. 약간 그런 의도예요. 그래서 책에 나온 표현, 문장 띄어쓰기 이런 것도 다 맞춰서 한번 그대로 필사까지는 아니지만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문장 구성하는 그런 것들을 한번 연습해 보면서 이렇게 써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써요. 그럼 이게 아주 이제 어느 순간이 되면 얘네들이 이제 분량 채우는 거 아주 선수가 돼요. 자, 그럼 이제 이게 기초 글쓰기 단계에서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교육을 하면, 자, 그럼 다시 볼게요. 기초 글쓰기 반에서 연습하는 거는 다른 사람이 내 글을 봤을 때, 그러니까 질문이 없어도 이해가 되는 글이 되는가,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얘가 그 단계가 올라와요. 근데 작품이 조금 쉬워서 그런가? 그럴 수도 있는데, 작품이 쉽든 어렵든 간에 어느 정도 자기 수준이 되면 저희가 토론반으로 올립니다. 근데 이제 토론반으로, 왜 그 상태가 돼서 토론반으로 올려야 되냐? 토론반에서는요, 자기 생각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선생님이 이제부터는 아이의 생각을 예측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답이 있었잖아요. 정답이 있는 내용으로 얘가 글을 쓰기 때문에
얘가 무슨 내용이 나올지를 알고 있어서 얘를 어떻게 코칭해야 될지 방향이 잡혀요. 그러니까 어떤 글을 쓸지 예상이 돼요. 근데 토론반에서는 얘가 이제부터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자기 논리를 펼칠 거기 때문에 얘가 만약에 자기 생각을 적절하게 표현할 줄 모른다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훈련이 우선 돼야 돼요. 글쓰기가 기본적으로. 자, 여기 보면 얘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첫 수업 끝나고 좀 이제 되는 애들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고쳐진 거예요. 그럼 이제 교육이 좀 됐어.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글 써요. 그럼 이제 글이 길어지죠. 근데 글이 길어지면 어때요? 뭐 맞춤법도 많이 틀리고 문장 구성도 좀 이상하고 문장 길이도 너무 길고 막 그러죠. 그럼 그런 거 이제 계속 커트해주면서 이제 편집을 해줍니다. 예. 그런 걸 이제 계속해서 어느 정도 자기의 글이 정리가 되도록 이제 만들어줘요. 자, 그러면 이제 중학교 입학 전에 토론을 왜 배워야 되냐? 그럼 우선 기초글 쓰기만 해도 어느 정도 좀 훌륭할 것 같긴 한데, 그죠? 그 중학교 수행평가 사례를 제가 좀 몇 개만 보여드릴게요. 식민지 자치론이 이게 막 제시문이 막 여러 개가 있었어요. 독립운동의 방법이 될 수 없음을 근거를 들어서 비판하고 자신의 생각하는 바람직한 독립운동 방법을 선택해서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이런 게 나와요. 또 다음 예시. 제시문 라 마르에서 인용된 글의 저자들은 조선의 붕당 정치가 소모적인 당쟁일 뿐이었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에 대한 제시문을 참고해서 그 근거를 들어서 비판해라. 이런 거. 그다음에 조선은 왕의 나라인가 또는 신하의 나라인가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이런 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비평문 쓰기. 작품을 읽고 작가의 삶이나 사회 현실에 대한 해석과 평가를 해서 자신이 느낀 점을 포함해 책을 추천하는 이유를 써라. 이런 게 나와요. 자, 지금 수행평가들을 전체적으로 보시면요. 어떤 느낌이냐면 주어진 자료들을 비교 분석하라고 하고요. 그리고 자신의 입장을 선택하라고 하고 근거를 뒷받침해서 주장을 펼치라고 해요. 그리고 다른 입장에 대해서는 반박하라고 하고 그걸 글로 써내라고 해요. 그런 작업인 거 보이시죠? 근데 이런 게 수행표가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한 3학년 때까지. 그런데 우리 지금 토론 수업에서 하는 기초반 작업이 딱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기초반에서는 말씀드렸잖아요. 말하기가 거의 없다고. 그러니까 말하기 전에 이미 그 자료 준비가 좀 돼야 되기 때문에 말하기는 거의 못해요. 토론 수업에서도 이런 걸 해요. 독서 후에 책 내용을 비교 분석해요. 그리고 논제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을 선택하고요. 근거를 뒷받침해서 주장을 펼치고 다른 입장에 대해서 반박하고 입론서, 교차조사, 반론서를 다 글쓰기로 써요. 말하기가 아니라. 말하기는 나중에 아주 고급이 되면 그때 이제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유사점이 많아요. 자, 그러면 한번 예시를 또 볼게요. 그 중학교 딱 1학년 사례였어요. 이게 올해의 사례였는데 중학교 1학년인데 얘가 교내 독서 토론대가 교내 토론대회가 있다는 거예요. 토론대가 있었어. 근데 이제 뭐 주제가 이거였어요. 유기동물 안락사를 금지해야 된다. 이 주제가 딱 있었고 그럼 여기 참가할 애들 나와라 이렇게 한 거예요. 얘가 나가고 싶대. 그래서 이제 준비를 했었는데 이거 학교에서 토론 교육을 했을까요? 해줬을까요? 대회 준비 같은 거 해줬을까요? 전교생 대상으로 했는데 뭐 생각이 되시겠지만 안 가르쳐줘요. 그냥 안 가르쳐준 상태에서 해보라고 하는 거야. 근데 학교도 입장이 이해가 되는 게 사실은 초등학교 때부터 토론 교육이 있기는 해요. 학교에서. 그죠? 그러니까 계속 있긴 한데 이거를 뭐 아주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해주지는 사실 않지만 그래도 계속 토론이 있어요. 그리고 토론 실력이 많이 해보면 늘기는 늘어요. 자연스럽게. 늘기는 느는데 그럼 하나 더 질문 드릴게요. 그러면 여기 토론대회 나가는 애들이 적을까요? 많을까요? 그거부터 하나 여쭤볼까요? 이거 채팅창에 한번 좀 써주세요. 토론대회 나가는 애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아요. 음, 맞아. 서윤 어머니 드디어 말씀이 나오셨다. 예,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이거 다 나와서 토론시켜요?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어떻게 할까요? 서류를 걸러요. 1차가 서류예요. 그래서 무조건 서류를 걸러내거든요. 어, 이게 의외로 또 많을 것 같은데 또 많지가 않은 게 애초에 애들이 자신이 없어요, 글쓰기에. 그래서 많이 또 나오지도 않고 또 약간 애들이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될 것 같으니까 서류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될 것 같은 애들이 서류를 내서 사실
아주 뭐 전교생이 다 내고 막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할 만한 애들이 내는데, 어, 그래서 그러면 서류로 냈어. 그러면 이제 한 2배수, 3배수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럼 거기서 서류에서 걸러지는 거예요. 그럼 서류에서는 어떤 애들이 걸러질까요? 잘 쓴 애들이 걸러질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글을 잘 쓴다는 기준은 뭘까? 네, 제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그 학생 글. 여기 잠깐 보세요. 여기 쓱 보세요, 그냥. 자세히 읽지 마시고 그냥 쓱 보세요. 그냥 딱 봐도 잘 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딱 요런 느낌이야. 뭐 맞춤법이라던가 뭐 문장 구성이라던가 그 구조 자체가 그냥 딱 맞다는 거예요. 요런 뭐 주장 1이라던가 뭐 주장 문장 뭐 이런 것들 요런 것들을 딱 이렇게 서류로 어느 정도만 하면 통과는 돼요. 그러니까 본선은 그 다음에 얘기인 거고 우선 서류로 한번 걸러지기 때문에 모든 지금 뭐 중고등학교에서 모든 뭐 대회 같은 게 다 서류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서류가 통과가 안 되면 기회조차가 없는 거예요. 예, 그게 지금 또 조금 또 문제가 되는 거고요. 예, 이런 식으로 지금 조금 샘플을 보여드릴게요. 그러면은 왜 또 6학년이냐? 하필이면 그럼 이제 지금 보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런 이제 수행평가라던가 뭐 토론대회라던가 이런 거에서 충분히 뭐 글쓰기가 필요한 건 알겠는데 그럼 왜 6학년이 좀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6학년 때가요. 제가 이제 요거 학년을 좀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그러면 초 3 이하는 제가 봤을 때 조금 빠르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시면 좋기는 좋겠는데 어 저는 4학년부터 추천드려요. 예. 왜냐면 이제 저는 이제 글쓰기를 많이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글 많이 쓰는 걸 좋아하는데 3학년한테는 그렇게 글을 많이 쓰라고 요구하기가 조금 미안해요. 아니, 그쵸? 뭐 지금 막 소근육도 발달이 안 돼가지고 막 글씨도 잘 못 쓰는 애한테 막 뭐 10줄 써봐 막 이러면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4학년 우선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4학년이요. 글도 잘 읽고요. 맞춤법도 잘 이해를 해요. 예, 그리고 타이핑도 이제 앵간히 쳐요. 그래서 이제 분량을 좀 늘리는 게 좀 수월해지는 학년이에요. 그리고 5학년은 여기가 좋아요. 5학년이 딱 좋아요. 제가 봤을 때. 5학년이 좋은 게 글도 잘 읽고요. 맞춤법도 우선 잘 하고 당연히 타이핑도 잘 하고요. 여기 좋은 게 문장의 어떤 복잡한 거, 논리가 복잡해지는 상황을 슬슬 이해하기 시작해요. 이게 희한하게 4학년까지는 그게 잘 안 됐거든요. 근데 5학년부터 희한하게 그게 좀 풀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빠르면 정말 빠르면 4학년 말 아니면은 5학년 초부터 토론반 진급이 가능해져요. 예, 그래서 5학년인데 지금 토론반이다 그러면 진짜 잘하고 있는 거예요. 상당히. 그러면 6학년 가기 전에 중3으로 한번 가볼게요. 아, 왜냐면 저희가 중3까지만 수업을 하거든요. 예, 중3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기 딱 겨울방학까지만 수업을 하고 이제 안 하는데 중3 딱 보시면은 중3 문제가 뭐냐면 수행평가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글쓰기를 이미 하고 있어요. 글쓰기 숙제가 되게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미 다른 과목 있죠. 뭐 수학이라던가 영어라던가 이런 게 너무 치여가지고 글 자체를 읽을 시간도 없고 글 쓸 시간 자체를 확보하기가 어려워요. 게다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문에 학기 중에 한 3개월 정도는 계속 빠져요. 그러니까 이 논술에 투자할 시간, 뭐 토론에 투자할 시간이 거의 없다고 많이 없어요. 많이 없어요. 예, 그게 좀 아쉽고. 그리고 중2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중2, 중3이 좀 머리가 커서 이런 책 읽고 이해하고 막 그러기는 정말 좋은데 상대적으로 시간이 너무 없어서 뭐 책을 읽힌다거나 글을 쓰게 한다거나 그런 거 연습할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그러면 중1은 어떠냐? 야, 중1이 아주 또 좋은 타이밍인데 중1이 시험을 안 보는 학교 되게 많거든요, 지금. 그래서 자유학년제여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압박이 되게 적은 편이에요. 그리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죠. 시험을 안 보니까. 그래서 조금 시험에 쫓기지 않는 편이에요. 근데 문제는 중1부터 이미 수행평가가 나오기 시작해서 본인이 또 글쓰기 필요성을 절감해요. 그래서 중1에 들어온 애들이 되게 글쓰기 열심히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 지금 시작해서는 그 글쓰기를 잘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중1부터 딱 시작했을 때 이제부터 글쓰기 잘해야지. 동기부여가 됐어요. 딱 이렇게 시작하면 그때부터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쓰기 잘하려면 또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막 걸려요. 그러면 이제 또 봅시다. 아까 여기 나와 있는 거 있었잖아요. 제가 중학교 1학년인데 얘가 토론대회를 나가고 싶대. 근데 얘가 중학교 1학년부터 글쓰기를 시작했다. 그럼 저는 토론대회를 못 나가게 해요. 왜? 상처받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는 중학교 1학년에 토론대회 제가 나가고 싶어요. 그러면은 아예 못 나가게 해요.
왜냐면 어차피 안 될 거니까. 왜냐면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또 초등부 친구들도 토론 대회 안 내보내는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기초반 애들은 토론반을 안 내보내요. 아니, 그 토론 대회 같은 거 안 내보내요. 왜 그러면 상처받아요. 왜냐면 대회를 나갔는데 자기가 이게 기초반에서는 어차피 이게 공박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공박이 안 되는 상태에서 토론 대회를 나가면 너무 마음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나 이제 토론 안 해요 이러고서 이제 딱 놔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중학생인데 1학년인데 글쓰기가 안 되는 상태에서 토론 글쓰기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대회를 나간다? 그러면 이제 어차피 떨어질 거라 가지고 상처를 입히면 안 돼요. 마음을 이렇게 딱. 그래서, 아, 이거는 다음에 해보자. 이렇게 이제 막, 좀 가라앉히는 편입니다. 그럼 요거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가장 좋은 타이밍. 좋은 타이밍 한 번. 조금 짜끄맣게. 가장, 제가 그 추천드리는 시기는 뭐냐면, 만약에 4학년에 시작한다. 그러면은 4학년 때 이제 기초 글쓰기를 딱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5학년, 6학년 중에 기초반에 올라오는 거예요. 토론 기초반에. 그러니까 토론 기초반에 5, 6학년 중에 올라오면 돼요. 그러니까 기초 글쓰기도 꼭 4학년에 시작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6학년에 시작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기초 글쓰기를 6학년에 시작해서 토론반만 6학년에 올라오면 그 다음에 중학교 1학년 때 토론 실전반을 딱 넘어가는 거죠. 그럼 실전반이 뭐냐? 이따가 설명드릴 거고요. 실전반에 올라오면 여기 딱 끝나고 이제 중2, 중3부터 엄청 바빠진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시간 날 때만 수업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심화반 넘어가거든요. 심화반은 오늘 설명하진 않는데,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애들 시간 날 때마다 독서하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요 앞에 있었던 애들은요, 기초글 쓰기반이, 내가 하나 한번 물어봐야지. 민주 어머님, 민주 어머님. 그, 민주가 한 주에 글쓰기 시간 몇 시간 정도 쓰시죠? 몇 시간 정도 쓰나요? 민주 4시간, 최소 4시간에서 최소 4시간. 6시간, 네, 최소 4시간에서 6시간, 6시간. 10시간 쓴 적도 있어요. 10시간 쓴 적 있어요? 기초반일 네, 때요? 아니, 그러니까 글쓰기반이 아니면 지금 토론반이었을 때예요? 통번반이요. 글 쓰기는 시간 안 걸렸어요. 아, 그건 안 걸렸어요. 예. 음, 음. 근데 이제 민주 어머님, 그러니까 민주가 지금 토론반이어서 그런데 지금 기초 글쓰기반이랑 기초반이랑 글쓰기 분량은 그렇게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기초 음, 글쓰기반도 한 2페이지 정도 쓰는 거고 토론 음, 기초반도 2페이지를 쓰는데 문제는 뭐냐면 기초 글쓰기반에 답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답 쓰는 게 완전 선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 그러니까 기초 글쓰기반에서는 2장의 글을 쓰는데 시간이 거의 안 걸려요. 한두 시간? 뭐 그 정도면 이제 글 쓰는데 토론 기초반부터는 자기가 뭘 글 써야 되는지부터 생각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하는 시간이 길고 주장도 생각해야 되고 근거도 생각해야 되고 하면서 아까 말씀을 최소 4시간에서 10시간이에요. 저희가 혼내요. 왜냐면 이거 한두 시간 정도 걸리면 그게 눈에 딱 보여요. 얘가 생각 없이 글 썼구나. 그게 너무 보여서 넌 숙제 제대로 안 했다. 다시 해라. 막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근데 중학교 2학년 3학년짜리 애가 한 주에 논술로 10시간을 쓴다?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당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논술에다 쓸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확보될 수 있는 시간은 제가 봤을 때 초등학생 때밖에 없어요. 중학교 1학년만 돼도 학원 막 뭐 수학, 영어, 뭐 과학도 다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지가 않아. 사춘기 와가지고. 그래서 사춘기 오기 전에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왜냐면 이거 복잡한 글쓰기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냥 안 할 수도 있어요. 토론반을 안 하고 그냥 이제 기초 글쓰기만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것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학교 때 왜 그 토론 수업을 하기가 힘든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중등부에서는요, 토론 기초반 운영이 되게 어려워요. 그 이유가 뭐냐면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어서 애들이 시간을 할애할 수가 없어요. 절대 못해요. 제가 봐도 미안해요. 게다가 어머님이 봐도 속이 터져 죽을라 그래요, 진짜.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한 작품으로요 3주를 해요. 기초반이. 그러니까 민주 어머님 그 아까 뭐 이제 또 다른 분 물어봐야지. 수연이 어머님 안녕하세요. 수연이 지금 한 작품으로 몇 주 하죠? 2, 3주 하나요? 네, 2, 3주 하는 것 2, 같아요. 3주 하죠. 근데 네. 그림책으로 하잖아요. 지금 그림책으로는 한 한 번이었어요? 번이었고, 네. 그래 좀 더 답답한 어머님 안 계시나? 저희가 어떻게 하냐면 토론 기초반에서는
그림책으로 해요. 그림책으로 하는데 그걸 3주간 해요. 아니, 어머님 진짜 속이 터서 죽을라 그래. 아니, 우리 애가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단 말이야. 막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막, 아니, 왜 그렇게 하지? 약간 이런 생각이 아마 분명히 드실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아까 10시간이 막 4시간, 6시간, 10시간 걸리는 이유가 책이 복잡해지면 애들이 그 논리를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책이 쉬워야만 그나마 글을 쓸 수 있어요. 제가 예시를 보여드릴 건데. 어쨌든 한 작품으로 3주간 진행을 해요. 그것도 뭐 어려운 것도 아니야. 쉬운 작품으로. 뭐 중등부라 그래서 뭐 단편소설 같은 걸로. 그러면 이제 어머님도 속이 터지고 애도 막 짜증나고 막 그러니까 중등부 뭐 2학년 뭐 1학년 막 이런 애들은 기초반으로 수업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예. 이제 왜 그렇게 오래 걸리냐.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제 저희 지금 이제 심화반인 학생인데 이 친구가 대체 그러면 토론반에서 뭘 하길래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저희 학생들이 이제 쓴 책인데 별주부전 내용 아시죠? 거기서 뭐 자라가 토끼 간 그거 하려고 그거 하는 거야. 그 내용인데 그 작품에서 초반 부분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이 자라가 그 용왕님이 뭐 아프다 해가지고 이제 그러면 누가 육지에 올라가가지고 토끼의 간을 빼올 것이냐 토끼를 잡아올 것이냐 그 논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자라랑 문어가 토론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무슨 토론이냐면 문어가 먼저 딱 나와가지고 내가 토끼를 잡아오겠다 이렇게 해요. 그때 자라가 아니다. 내가 가서 토끼를 잡아오겠다. 이거 토론하는 거예요. 지네들끼리 싸워요. 근데 이제 막 말로 싸우는 장면이 한 몇 줄 나와요. 몇 줄. 진짜 한 10줄 정도? 뭐냐면 뭐 그냥 문어가 제가 나가서 공을 세우겠습니다. 이거 한 줄 나오고 자라가 네가 뭔데 나가냐. 말도 못하는 게 점점점 내가 말을 잘하니까 내가 가겠다. 뭐 이런 내용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서 그 내용을 토론으로 한번 바꿔보자. 이렇게 활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 거예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한번 예시를 보여주시죠.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반대팀 입론을 맡은 땡땡땡입니다. 이게 얘는 토론 배열해서 토론 형식으로 쓴 거예요. 이번 논제에 문어가 토끼를 잡으러 가야 된다에 대해서 반대팀 자라가 토끼를 잡으러 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첫 번째, 자라는 꾀가 많습니다. 자, 그럼 글 어떻게 썼나 볼게요. 자라는 세상에 나아가면 칠종칠금하던 제갈량과 같이 신출귀몰한 꾀로 토끼를 살게 잡아오기 용이하다고 말합니다. 이게 책에 나온 내용이에요. 책에 나온 내용. 또 남모르게 다니다가 토끼를 만나보면 어린아이 젖국 먹이듯 뚜장이 과부 후리듯 잎에 접해 두루 써서 간사한 저 토끼를 두 눈 멀겋게 잡아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책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책을 지금 인용한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얘가 자기 생각을 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뭘 넣냐면 토끼의 간만 필요한 거면 만나자마자 바로 죽여가지고 토끼를 죽여서 간을 빼오면 된다. 그러나 냉장 기술이 부족한 조선시대에 자라가 육지의 토끼 간을 용궁으로 신선하게 운반하기 위해서는 토끼를 산채로 잡아오는 것이 중요했다. 그래서 토끼를 속여서 산채로 잡아오기 위해서는 토끼를 설득해서 스스로 행동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언변이 필요하다. 이렇게 한 거야. 이게 해설이거든요. 저희 이제 수업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자라가 아주 말을 잘한다. 그래서 누구든지 현혹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 토끼의 신선한 간을 맛보기 위해서는 토끼를 산채로 데려가기 위해 뛰어난 말주변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자라와 같이 말을 잘하는 동물이 가야지 데려올 수 있다. 따라서 이번에는 문어가 아닌 자라가 토끼를 잡으러 가야 됩니다. 이렇게 글을 쓴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보시면요. 이게 뭐 개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거 좀 엄청난 글이거든요. 박수를 쳐주셔야 돼요 지금. 이게 좀 엄청난 글이에요 지금. 응? 뭐냐면 여기 위에 있었던 아까 그 노란색으로 됐던 요거 있죠? 요거 세 줄이 실제 텍스트에 있었던 거예요. 요거 세 줄 가지고서 이 아이가 왜 그래서 문어가 아니라 자라가 가야 돼? 이거에 대한 해설을 그 밑에다 자기가 단 거예요. 이거 생각해서 이 정도 글 쓰는 거 엄청 대단한 거예요. 네. 자, 그럼 이건 별주부전이었다. 그럼 그래 별주부전은 좀 고전문학이고 어려우니까 그렇죠. 아니 돼지책으로 3주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돼요?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하셨죠? 분명히 지금 수연이 어머님 그 생각했잖아요 지금. 자, 그러면 돼지책으로는 뭐라냐면 예를 들어서 이거 내용 아마 대충 아실 건데 여기서 엄마가 집을 나가잖아요. 그럼 이거 엄마가 집을 나간 게 잘한 거냐 이걸로 토론을 시켜요. 그러니까 한 단계 더 다른 내용을 시키는 거예요.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논제를 던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걸로 제가 여기 위에 좀 있겠습니다. 하고 이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막 이렇게 있었잖아요. 얘네 가족이. 맨날 막 집안일 하나도 안 하고 맨날 먹기만 해. 엄마 혼자 이 집안일 다 하고. 그죠? 막 이래. 막 난리. 근데 이제 엄마가 집을 나간 거예요. 너희들은 돼지야! 이러고. 쪽지만 남기고 나갔어요. 근데 막 이제 개판 5분 전 돼가지고 막 이렇게 살아요. 그냥. 돼지가 됐어요. 그리고 막 집안일 할 줄 모르니까 막 이러고 있고. 막 계속 더러워져요. 엄마 언제 와요? 막 이러고 있고. 그러다가 픽업본이 걸어 들어와요. 그랬더니 제발 돌아와 주세요. 킁킁거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픽업본이 집에 있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집안일 같이 하는 장면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엄마는 차를 수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나거든요. 자, 그럼 다시 볼게요. 이 논제에 대해서 애들한테 생각을 시켜요. 입문서 써오게 하는 거예요, 그냥. 예, 잘한 일이냐, 못한 일이냐. 그럼 이제 못한 일이 돼. 못한 일이래. 그럼 이제 걔가 어떻게 이걸 글로 써오냐는 거예요. 생각해요. 애가 생각해요. 왜 못한 일일까? 생각을 해요. 왜일까? 왜지? 이거 관련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책을 계속 넘기면서 이거 관련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계속 생각을 해요. 그러더니 아이디어가 탁 떠올랐어. 그럼 그걸 이제 글로 서술해내기 시작합니다. 글로 쓴 거 볼게요. 좀 내려오고. 주장을 만들었어요. 엄마의 가출은 아이들한테 교육적으로 좋지 않다. 느낌이 오시죠? 오, 이거 그럴듯한데? 오, 그럴듯해.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이거를 글로 서술해내야 돼요. 잘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납득이 되도록. 자, 책 내용입니다. 엄마가 말도 없이 집을 나가자 남겨진 아빠와 아이들이 집안일을 할 줄 몰라서 더러운 집에서 살게 됩니다. 나중에 엄마가 집에 돌아오자 엄마에게 제발 돌아와 달라며 무릎을 꿇기까지 합니다. 이거 지금 그림책에 나와 있는 텍스트보다 더 많지 않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아이가 지금 서술한 거는요. 말도 없이 집을 나갔다. 엄마 아이랑 뭐 아빠가 남겨졌다. 뭐 집안일을 할 줄 몰랐다. 더러운 집에서 살게 됐다. 이런 내용 책에 안 나와요. 근데 자기가 상황을 보고 쓴 거예요. 이 지금 책 내용은요. 기초글쓰 기반이 잘 정리가 됐기 때문에 이게 지금 표현이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제발 돌아와 달라면서 무릎을 꿇었다. 이것도 책에 안 나오는 표현이잖아요. 근데 얘가 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해설 보세요. 엄마의 가출로 인해서 아이들은 엄마가 없으면 얼마나 힘든지 알았어. 그리고 엄마가 가출했는데 하고 나서 엄마가 힘들었던 집안일을 나눌 수 있게 되자 아이들은 가출의 방식으로 뭔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아이들도 나중에 부모님과 마음에 맞지 않는 일이 생기면 가출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거다. 그러니까 엄마가 가출했으니까 애들도 나도 이제 수틀리면 가출해야겠는데?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론이 나온 거예요, 판단. 아이들에게 대화가 아닌 일방적인 방식으로 압박을 주는 가출은 가족들에게 이제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아이들은 엄마를 따라하는데 이렇게 엄마가 가출하면 아이들도 나중에 자신이 원하는 대로 안 되면 가출할 거다. 따라서 이렇게 잘못된 교육이 될 수 있는 가출은 엄마가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지금 글을 쓴 거예요. 여기 지금 학생이 지금 쓴 거예요. 서연이 어머니 박수. 예. 잘 썼죠? 예, 채은이 어머님 뭐 별로 동화가 없으신데 채은이 뭐 이 정도 써요. 예. 근데 지가 잘 씁니다. 그러니까 요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요렇게 해설해서 자기가 풀어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그림책이 만만하죠. 내용을 뭐 이해하고 막 이런 거는 너무 쉬운데 이걸 여기에다가 자기 생각을 넣어서 교육적으로 좋지 않다? 이건 책에 안 나온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자기가 생각해서 그게 왜 교육적으로 좋지 않은지까지 설명해내는 과정. 이거를 연습하는 거예요. 계속 기초반에서. 근데 이게 뭐 하루아침에 되겠냐고요. 그쵸? 글로 서술해내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이걸 하는 건데 기초반 조금 더 세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저희가 처음에는 근거도 줘요. 근거도 주고요. 주장도 만들어줘요. 그리고 난 다음에 글 쓰라고 해요. 그래도 잘 안 돼요. 네. 근거 자체를 이해를 못 해요. 그런 정도. 근데 이제 그게 좀 나중에 되면 이제는 근거를 주고 야 이게 주장 한번 만들어 볼까? 그러면 이제 좀 느낌이 와요. 그럼 주장을 스스로 만들어요. 그 단계가 어느 정도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요 각 단계별로 몇 주 몇 달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근거도 자기가 찾아내요. 네. 그러다가 입론서를 써요. 근데 이제 입론서 쓰고 필사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필사 단계에 있는 애들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어느 순간 필사가 없어져요. 필사 안 해도 되는 단계가 와요. 그러면 그 다음에 교차조사 같은 거 해요. 교차조사 하고 그 다음에 반론하기 활동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애들 어느 단계 정도 와 있는지 조금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요런 단계가 계속 반복이 돼요. 이게 하고, 그럼 이제 봤을 때 토론 기초반에서 지금 하는 그 전 활동 자체가 글쓰기예요. 다 입론서 쓰기, 교차조사 다 글로 써와요. 반론서 쓰기 다 글이에요. 계속 글쓰기예요. 그러니까 우선 말로 좀 뱉어보고 타이핑 친 다음에 글로 쓰는 거예요, 결국에는. 근데 요게 입론서 쓰는 거 한 주, 두 주 혹은 걸리고, 교차조사 한 주 걸리고, 반론서 한 주 걸리고, 막 그럼 거의 한 달 걸려요. 이거 잘못하면. 그러니까 한 달 걸리면 안 되니까, 뭐, 잘 안 되면 이제 입론서만 3주 쓰는 거고, 입론서 이제 2주 만에 된다. 그러면 교차조사 한 주 더 하는 거고, 해서 이제 최대한 3주 넘지 않도록 하자. 이렇게 교육하거든요. 그러면 이 토론 기초반 넘는데 6개월에서 잘못하면, 길면 막 2개월, 아니 2년까지 막 걸려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실전반에서는요, 입론서를 써와요, 자기가. 이게 지금 서윤이 단계거든요. 서윤이 팀 단계인데, 입론서를 그냥 제가 논제만 줘요. 야, 이거 논제니까 알아서 써와. 알았지? 빠잉. 하고 이제 논제만 줘요. 작품만 정해주고, 작품 논제만 딱 줘요. 그러면 얘네가 입론서를 완전하게 써와요. 그러면 수업 시간에 그냥 바로 교차조사 토론을 말로 해요. 그리고 그 수업이 끝나요. 그러니까 한 주에 한 작품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도가 엄청 빨리 나가겠죠. 갑자기. 예. 근데 이제 글 쓰기가 어느 정도 딱 되면은 그다음부터 보이기 시작해요. 막 가닥이. 자, 요거 한번 예시 보여드릴게요. 중학교 2학년인데요. 입론서사래요. 그 인형의 집이라는 작품인데, 이거 어려워요, 작품이. 그죠? 어려운 작품인데 요걸 이제 읽고 논제를 줬어요. 노라가 여기 이 엄마도 이제 집을 나가. 집을 나갔는데 집 나간 게 잘했냐 못했냐 이걸로 이제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건 반대팀 친구였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글을 쓴 건데, 너무 잘 썼어요. 그러니까 그 입론서 자체에서 결함이 거의 없어요. 뭐 맞춤법이라든가 뭐 내용이라든가 이런 논리가 전혀 결함이. 그러면 그냥 얘가 이걸 쓰는데, 그러면 보세요. 얘가 지금 중학교 2학년인데 이 글을 쓰는데 시간이 얼마 걸리냐 내가 물어봐요. 그러면은 1시간 걸렸다 그래요. 대단하죠. 근데 걔가 그러면은 얘 좀 특수한 애 아니에요? 좀 특수한 개긴 해요. 특수하긴 한데 얘도 5, 6학년 때 10시간씩 걸리던 애예요. 근데 이게 하도 훈련이 돼가지고, 아니 왜냐면 2주에 한 번씩 작품이 갈아치우면서 입론서를 써버리니까, 아니, 나중에는 이 정도 책 읽으면은 그냥 읽으면서 논제 보면서 바로 근거 찾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바로 글 써버리니까, 그러니까 글 자체를 쓰는데 두려움이 없어요. 그냥 써요. 뒤에 보면은, 그리고 이거 지금 제가 좀 잘 봐서 그런데, 유나 멋지다 그랬는데 유나가 이 정도 써요 지금. 그래서 유나는 더 대단한 거죠. 요거 지금 글 보면은, 근데 유나는 오래 걸리지. 유나는 이거 한두 시간 만에 못 쓰죠. 유나는 좀 한 4, 5시간 정도 걸릴 건데, 요 글 보면은요, 딱 그 구성이 보여요. 어떤 구성이 보이냐. 여기까지가 책 내용이에요. 책 내용 딱 설명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자기가 그 책 내용이 이 잘못이 노라가 했다라는 것과 어떻게 연관되는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그래서 왜 노라가 집을 나간 것이 무책임한 행동인지까지 연결되는 거. 그게 딱 구조가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선생님이 딱 봤을 때, 논리가 딱 맞다. 이렇게 보이는 글이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2번도 잘 보면은 여기까지가 책 내용, 여기까지가 해설, 여기가 판단. 그 구조가 딱 보이는 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그냥 바로 탁탁탁 써버리는 거예요. 그냥 하도 훈련이 돼가지고. 3번까지 쓴 거고요. 그러면은 그렇구나. 근데 지금 저런 애들이 좀 꽤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러면 현대문학으로 토론 수업하는 팀이 있거든요. 그럼 얘네는 어떻게 하냐. 요거, 이제 토론 실전반이 있고, 기초글 쓰기반 예시를 보여드릴 텐데, 그러니까 동백꽃 김유정, 운수 좋은 날, 요거 거의 같은 급의 난이도의 작품이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 정도인데, 이 작품으로 수업을 어떻게 하냐면, 토론 실전반에서는요, 사실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중학생이잖아요. 근데, 동백꽃을 이해를 못하면 어떡하죠? 그러니까 글을 잘 써. 그래서 토론반에 왔는데 작품을 이해를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작품을 이해를 못하면 토론이 당연히 안 될 거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하지? 그러면 더 좋아요. 왜냐면 얘가 글을 쓸 때 자기가 모르는 게 글에 정확히 드러나요. 그러면 그거를 선생님이 딱 보잖아요. 그러면은 너가 이 내용을 잘못 이해했구나. 그렇게 딱 지적해 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이미 책을 뭐 많이 읽은 친구여가지고 10개 중에 뭐 한두 개 정도는 이렇게 고치기가 너무 쉽죠. 그리고 제가 난이도 조절해서 하니까. 그래서 숙제가 입론서 쓰기예요. 입론서 써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 주장 근거 뒷받침하는 글쓰기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거고. 글쓰기가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기초 글쓰기반은 어떻게 하냐면 그 내용을 이해했나를 계속 체크해요. 그러니까 아까 기초 글쓰기반에서 아까 옥상에 민들레꽃 했던 거 있죠. 그런 방식으로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조금 그럼 중등분들도 계속 그런 글쓰기를 해요? 근데 의미가 있는 게 어려워요, 작품이. 작품이 어려워서 내용 파악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 대신 조금 집요하게. 조금 더 보시면은 이거 토론 실전반 내용 잠깐 보실게요. 얘가 논리적으로 오류가 발생한 부분 잠깐 보시면은 얘가 이제 반론서를 썼는데 주황색이 지금 잘못된 부분이에요. 여기서 처음에 점순이가 감자를 주는데 얘가 안 받아요. 안 받죠? 근데 얘가 잘못 이해한 거가 딱 드러나요. 점순이가 나한테 저지른 잘못들을 보면, 왜, 뭐, 그 닭 괴롭혔잖아요. 그 죄를 보면 감자를 거절한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렇게 썼거든요. 그러니까, 감자를 거절해서 괴롭힘을 당한 건데, 얘는 지금 잘못 이해한 거죠. 그러면 제가 그런 거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아, 그래요? 그러면서 완전히 탁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틈틈이 이제 글쓰기 하면서 드러나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제가 고쳐주는 거고, 뭐 어휘 같은 거 몰랐다 그러면 이제 좀 들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굉장히 같은 유형의 어떤 작품인데도 조금 심화되게 활동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운수 좋은 날 만약에 이제 기초 글쓰기반으로 한다. 그러면 이런 거 해요. 어휘 같은 거 아주 세세하게 들어가죠. 달포 뜻이 뭐야? 중증의 뜻이 뭐야? 득의 양양이 뭐야? 허장성세 뭐야? 이런 식으로 다 세세하게 들어가요. 사건이 일어난 순서 다 맞춰봐. 이런 식으로. 이것도 이제 중등부에서 의미는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수행평가에서 나타나는 자기주장 글쓰기? 그런 거는 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네. 그래서 그런 게 조금 이제 중등부랑, 중등부에서 기초 글쓰기랑 토론반하고 조금 차이입니다. 그래서 중등부에서 토론을 하게 되면, 중등부에서 토론반이 있어요. 근데 중등부 토론반은 어떠냐면, 기초반을 만약에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요. 중1부터 중2까지 토론 기초반을 해야 돼요. 2년간. 그리고 한 달에 한 작품. 미쳐버려요. 참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실전반은 중3 때나 돼야 갈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참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작품 한다? 너무 기다릴 수가 없거든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초 글쓰기반 수업을 해요, 보통. 그래서 한 달에 4작품. 그러면 좀 많이 나가잖아요. 예. 그래서 저도 만약에 토론반 만약에 안 한다 그러면은 이제 바로 중1부터는 기초 글쓰기반으로 넘어가요. 작품 확 뛰게 해가지고 단편소설 계속 읽히는 수업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토론 논술 쪽으로 이렇게 주장 근거 글쓰기를 해야 된다 하면은 그거는 초등학교 6학년까지가 조금 마지노선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염두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미 초등부인데 토론반이다 그러면은 뭐 그냥 괜찮다, 뭐 잘하고 계시다, 뭐 그렇게 생각이 우선 듭니다. 그래서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얘기 드리고 싶었던 거는 사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중등부 들어가면 곤란한 일이 많이 생겨요. 글쓰기가 진짜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 전에 글쓰기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를 많이 줄여주시면 좋아요. 민주가 지금 10시간 동안 글쓰기를 하지만 요거 1년만 지나면은 5시간으로 줄고요. 3시간으로 줄고요. 중2 되면 1시간으로 줄어요. 지금 아까 별주부전 그거 썼던 애 있잖아요. 걔가 은석이라는 애인데 걔가 저거 글 쓰는데 1시간밖에 안 걸렸대요. 그러니까 글쓰기가 엄청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지금 문학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뭐 상상해가지고 막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냥 정해진 내용 딱딱 있을 때 그거를 그냥 글로 서술어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어려움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글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훈련. 이건 제가 봤을 때 훈련이에요. 그래서 훈련을 여러분이 좀 시킬 수 있는 시기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토론반 설명회를 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